9월에 심은 쪽파를 첫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단비가 왔습니다. 땅이 촉촉히 젖었는데요. 그리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그 비로도 충분히 좀 가뭄 해갈은 조금은 된 것 같습니다. 쪽파입니다. 마늘, 쪽파, 대파들이 왕성하게 크고 있고, 그리고 대파를 제가 9월달에 심고 10월 초죠 심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11월 초인 며칠 전에 심어준 대파입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자, 쪽파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파가 잘 자랐네요. 쪽파 아주 잘 자랐습니다. 이때 추워지기 전에 꼭 해야 될 그 쪽파를 크고 굵고 그리고 수확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비지의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가을 9월 말에 조금 늦게 심은 쪽파밭에서 쪽파를 조금 수확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김장들 많이 하시고요, 이제 곧 김장을 하실 텐데 그때 요긴하게 쪽파가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맘때 만든 쪽파가 정말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늦게 심어서 딱 크기도 적당하고요, 너무 굵은 것은 맛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내년 봄이나 아니면 지금 아주 잘 자라고 그리고 부드러운 쪽파를 드시면은 그것만큼 맛있는 쪽파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쪽파 김치로 최고입니다. 저도 이제 조만간 쪽파 김치 만들어 먹을까 합니다. 자, 쪽파가 잘 자랐습니다. 지금 쪽파를 키운 지 딱 45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랑에 있는 풀도 제거를 해 주었습니다. 고랑의 풀 걱정하지 마세요. 식초, 세배 식초 하나면은 고랑의 풀 하루 만에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농약 없이 제초제 없이 한번 키워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쪽파를 이제 키우실 때 더 추워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추비고요. 두 번째는 이 쪽파를 심었을 때는 당시에는 굉장히 좀 넓게 심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빽빽해졌죠. 그리고 굵기도 꽤 굵어졌습니다. 쪽파 한두 개 심어 놓았는데 굉장히 굵어졌습니다. 저는 쪽파를 좀 늦게 심어서 아무래도 쪽파가 좀 늦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한 곳에다 쪽파를 2개씩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9월 초나 아니면 8월 말 정도에 좀 빨리 심으신 분들은 쪽파를 하나씩만 심어 주시면 좋고, 좀 늦었다 그리고 쪽파를 좀 빨리 그리고 많이 수확해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쪽파를 2개씩 정도 심어 주세요. 그러면은 쪽파가 아무래도 수확량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비도 적절히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걸 심고 쪽파가 나왔을 때 첫 추비로 질산칼슘을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요소질, 질소질 필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요소보다는 질산칼슘, 칼슘과 질소와 그리고 붕소가 들어가 있는 질산칼슘을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소만 주는 것보다는 칼슘 그리고 질소 그리고 붕소가 들어가 있는 게 좋겠죠. 제가 가장 신경 쓴 게 요즘에 가뭄이라서 바로 잎끝 마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뭐 대파야 계속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이 쪽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확하기 전에 이렇게 잎끝이 말라버리면은 이것을 다듬고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판매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다듬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상품성도 떨어지고 해서 쪽파 같은 경우는 물 주기와 칼슘 주기를 꾸준히 잘 해주셔야지 정말 굵고 그리고 맛있는 쪽파를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바로 추워지기 전에 바로 추비를 주셔야 됩니다. 추워진 다음에 이제 추비를 주면은 아무래도 얘네들도 성장도 더디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월동을 하겠죠. 월동 전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제주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따뜻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좀 늦게 주셔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좀 더 추워지기 전에 아무래도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계속 유지되는, 좀 따뜻한 온도가 유지되는 이 시기에 이렇게 추비를 주시면은 아무래도 작물이 이 비료를 먹고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따뜻할 때 모든 비료나 액비는 따뜻할 때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쪽파를 키우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으로 바로 제식 간격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좁지만 지금은 굉장히 좀 넓어 보이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쪽파를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굉장히 좁죠. 좁기 때문에 제식 간격을 넓힐 겁니다. 즉 줄로
수확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가운데 부분이 좀 빽빽하죠. 예, 빽빽한 부분도 나중에는 이제 뽑아서 이렇게 간격을 넓혀줄까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뽑아 주시면은 아무래도 요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얘가 간격이 넓고 햇볕을 잘 받고 하기 때문에 햇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작물이 빽빽하게 자라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자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람새가 굉장히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얇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굵고 그리고 실하게, 그리고 수확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제식 간격을 넓혀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넓다 생각되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좁아집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비 한 번 왔다고 굉장히 파릇파릇하고 잘 컸어요. 이번 주 주말에 비가 또 한 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추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전에 좀 많이 큰 것은 이렇게 솎아서 좀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 봄까지 키워서 드시거나 아니면 종자로 남기실 거는 이렇게 간격을 넓혀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얘네가 처음에는 한두 개 심었겠지만 나중에 되면은 정말 최대로 많이 불어나게 되면은 50배까지 불어납니다. 지금은 한 10배에서 한 15배 정도 불어났거든요. 내년 봄에는 이것보다 2배, 3배 그 이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좁게 되면은 비료를 준다 해도 이게 굉장히 얇아지고 햇볕을 못 받기 때문에, 사방에 이제 햇볕을 받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뿌리를 뻗고 그리고 불어나요. 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좁게 되면은 뿌리도 제대로 뽑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양분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햇볕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잘 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로 이렇게 뽑아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줄로 뽑아주시면은, 그리고 요 사이사이도 뽑아주시면은 얘가 나중에 이렇게 간격이 넓고, 그 다음에 햇볕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추비도 이렇게 잘 주시면은 얘네들이 왕성하게 커서 내년에는 정말 요 조그만 거 하나가 여기까지 왕성하게, 그러니까는 요 하나가 제 생각으로는 한 요 정도 이렇게 크기로, 요 하나가 이렇게 크기로 완전히 뻥튀기 하듯이 쪽파를 많이 그리고 굵고 크게, 그리고 수확량을 많게 최대 50배까지 수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기에는 어떤 추비를 줘야 될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나 쪽파나 마늘이나 비료 주는 거는 거의 비슷하고요. 대신에 이제 병해충 방제 같은 건 조금씩 다릅니다. 그때그때 생기는 벌레가 다르고, 그리고 칼슘 결핍 증상이나 칼슘 공급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기에 줘야 될 추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합비료. 요거는 야라밀라라고 하는 복합비료입니다. 여기에는 질소, 인산, 가리와 마그네슘, 그리고 미량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만 적절히 이제 섞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야라 나이트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질산칼슘과 그리고 붕소, 그리고 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토경으로 뿌려서 칼슘을 공급하는 미끄럼용 추비용 이제 칼슘제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을 또 녹여서 연면 시비해 주셔도 칼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가 오기 전후에 주시는 게 좋은데요. 비 오기 전에 작물 위에다가 쑥 뿌려 주시면 좋습니다. 그 전에 잘 큰 이런 쪽파들은 수확을 해주셔서 김장, 김치나 아니면 쪽파 김치 해주시면 좋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저는 요 비료를 줄 것입니다. 이거는 황산고토입니다. 바로 마그네슘인데요. 이 황산이 뭘까요? 바로 유황과 마그네슘입니다. 이 마늘이나 쪽파나 대파나 향이 중요합니다. 향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할 때 향신료로도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황이 들어간 이런 비료를 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는 유황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고토를 주시면 좋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가을이고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조량이 짧아집니다. 햇볕 받을 시간이 짧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햇볕을 잘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 게 중요한데, 햇볕이 짧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주셔서 잎을 좀 빨리 굳히고 빨리 성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마그네슘을 주면은 과일나무나 아니면 채소류 잎을 굳히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좀 부족하게 되면은 잎이 누렇게 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는 이런 마그네슘도 적절히 함께 혼용을 해서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복합비료 그리고 칼슘 비료, 그리고 마그네슘 비료, 황산고토를 함께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소질 비료가 좀 많다 생각되시면은 추비로 황산 가리를 주시면 됩니다. 가끔 농사를 하실 때 황산가리, 질산 칼슘, 그리고 복합 비료, 많은 비료들이 있죠. 그래서 모든 비료들은 다 필요합니다, 농사에서요. 그래서 그 비료들을 쓸데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때그때 이 작물에게 뿌려주시면은 질소질 비료가 빠진 비료를 주시면은 작물이 우짜하지 않고
그리고 탄탄하게 굵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질소질 비료가 많아서 좀 우짜랐다 생각되시면 복합 비료를 빼시고 가리를 항상 칼륨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 쪽파를 수확했는데요. 이렇게 꽤 많이 쪽파를 수확을 했습니다. 많습니다. 이 정도면은 쪽파김치 해 드시고 남을 양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웃거름을 뿌릴게요. 웃거름은 적당한 양을 고랑 사이에 작물 위에 뿌려줍니다.